이동이라는 이제 소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 좀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 고1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고1 때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소재를 배운 적이 있다. 그래서 y는 fx가 있는데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럼 함수가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부는 알고 계실 거고 얘 혹시 알고 있나? 어떻게 바뀌지? 수연이 혹시 알고 있나? 고1 때 배운 내용이야. 어떻게 바뀌냐면 f에 2a 빼기 x로 바뀌어요. 자,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바빠. 그래서 그건 고1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결론만 잡고 갈게. 결론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시행을 하시면 돼요. x 대신에 2a 빼기 x를 대입하시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죠? 이거는 문장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fx와 f의 2a 빼기 x가 같아요 라는 문장인 거예요. 얘랑 다른 거야. 이거는 이 함수를 내가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2a 빼기 x를 대입한 거예요. x 자리에다가. 그러면 함수가 저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함수가 저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x 대신에 2a 빼기 x를 대입한 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다면 그러면 f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질문인 거고, 그때 f는 x는 a 대칭이다 스스로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이거는 자 요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진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동을 해서 팍 저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1번 2번은 y는 fx를 자 똑같은 건데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이번엔 y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같은 원리로 하면 돼. 즉 y 대신에 2b 빼기 y를 y 자리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정리하면 y를 절로 넘겨서 써주면 2b 빼기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내 친구는 수학이를 하면서 내가 여러 번 보여줬죠. 1, 2, 3, 4. 수학이를 하면서 이게 몇 번 보여줬었단 말이야. 지금 새로운 새 친구는 요거를 아주 기본기로 갖고 가셔야 돼요. 기본.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수학이를 하면서 이런 함수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sin x 2 sin k 빼기 sin x 이런 거 본 적 있을걸요? 그래서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x가 k보다 클 때는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기출에? 있었습니다. 딱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냐면 y는 sin k에 대하여 대칭 이동됐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sin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쯤에 k가 있다고 쳐봐. k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는 거고, 이렇게 k보다 큰 곳은 얘가 y는 sin k니까 이 y는 sin k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함수를 k보다 큰 곳은 그려주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뭐 이상한 어떻게든 평행 이동하고 뭐하고 대칭 이동 이러면서 그렸겠지. 그렇게 그리는 문제가 아니야. 꼭 아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수능에서 아주 기본 문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Y는 자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까지 그대로 써주시고 X 자리에는 2A 빼기 X를 대입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고1 때 했던 근데 이걸 우리는 고1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1 때 도형의 이동을 배웠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속을 핵심을 깊게 떨어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요. 고1 때 배웠는데 고1 때 너무 피상적으로만 배워서 그렇다고. 그 내면에 있는 이 도형의 이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나중에 수능으로 갈 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고1 때 원래 이런 걸 다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1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그 기본적으로 우함수, 기함수, 기본적인 대칭성들은 했잖아.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런 얘기. 자,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이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이렇게. 그러면 gx는 어떤 함수가 될까? 어떤 함수가 될까 맞춰봐. 자, 일단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너희는 항상 이런 짓을 해야 돼. 딱 이런 짓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세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g 마이너스 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니까 원래 거랑 똑같죠. 그게 확인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gx는 y축 대칭 무함수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원래 함수 자체가 우함수인 거, 원래 함수 자체가 기함수인 걸 다뤘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냥 아무 성질도 없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 성질도 없는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gx가 자 2의 x승 2의 x승 무조건에 나오는 함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보는 순간 아 g는 우함수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지 얘 자체는 둘을 이렇게 더하면 우함수가 된다. 다섯 번째 그럼 이번에는 gx를 fx와 fx 뭐에서 뭘 빼도 상관없거든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얘를 딱 보시면 g는 어떤 함수다? g는 그치 원점 대칭 기함수가 돼요. 이렇게 되면 g는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세요. 넣어볼래? 넣어봤더니 원래 함수랑 부호가 싹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다 적지는 않아도 되겠지? 같은 원리니까 자 이렇게 되면 g는 기함수가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섯 번째 그럼 같은 논리로 이것도 되겠죠. 자 g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너희가 해야 될 행동은 x 대신에 2a 빼기 x를 넣어보는 거예요. x에다 2a 빼기 x를 넣어봐. 오 얘가 fx가 되는데요. 2a 빼기 x를 넣었더니 2a 빼기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면서 fx가 돼요. 그러면 gx랑 여기 2a 빼기 x fx니까는 같죠,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그럼 g는 x는 a 대칭이 될 거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유는 G의 2a 빼기 x 이걸 계산을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f의 2a 빼기 x 더하기 fx가 되면서 얘가 누구랑 같아진다? gx랑 같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x는 a 대칭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해되죠? 일곱 번째. 자, 이번엔 gx를 fx와 f의 2a 빼기 x의 차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g는 뭐에 대해 대칭? a, 0 점대칭.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급 버전, 지난 시간에 한 거 초급 버전, 중급 버전 하는 중이야. 나중에 최상급 버전이 또 나와요. 자, a, 0 점대칭입니다. 왜 점대칭이냐? 이것도 똑같이 해보는 거야. 자, g에 2a 빼기 x를 해보라고. 항상 이런 게 나오면 2a 빼기 x를 넣어보셔야 돼. 그럼 f에 2a 빼기 x고요. 그 다음에 빼기 f의 x가 된다니까. 자, 부호가 서로 바뀌어버렸죠. 즉 무슨 말이죠? g에 2a 빼기 x에다가 gx를 더했더니 뭐가 됐다는 소리야? 0이 됐다는 소리야. 지난 시간에 복귀가 되었나 모르겠다. 여기가 2b일 때가 a, b 점대칭이었잖아. 0이니까 a, 0 점대칭이죠. 여기까지 됐죠? 여덟 번째. 자, 뭐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거를 왜 이 시점에 배우냐? 정적분하고 연결 지어주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뭘로 할까? 0에서 a로 한번 해볼까? 자, 0에서 a까지 f의 x 더하기 f의 2a 빼기 x. 이거는 인테그럴 0에서 2a까지 fx dx랑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두 명이 끄덕끄덕 했는데 훌륭한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나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더니 되게 훌륭한 건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잘 봐. 근데 해석을 보여줄게. 이유는 그냥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리는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있대. fx 자체는 대칭성이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fx고요. 이쯤을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쯤을 2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f의 2a 빼기 x라는 아이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좌우 대칭으로. 아유,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와 이 함수를 0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0에서 a까지면 요 넓이 하나가 나올 거고 0에서 a까지 fx 정적분입니다. 그리고 0에서 a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면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들을 더해버린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니까 어디랑 같다? 얘랑 같지. 자,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계속하면서 이런 수학적 사유를 자꾸 해나가야 돼. 점점점 조금씩 더 머릿속에 담아가야 되고 조금씩 더 똑똑해져야 돼. 선생님 그러면 얘랑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얘랑도 똑같죠 당연히.
얘랑도 같겠죠.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인테그럴 요거랑 같은 얘기야. 0에서 A라고 그냥 A에서 A 더하기 H 이렇게 할까요? A에서 A 더하기 H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A 빼기 H에서 인테그럴 A 빼기 H에서 A 더하기 H까지 fx dx 하고요. 인테그럴 A 빼기 H에서 A 더하기 H까지 f의 2A 빼기 X dx는 항상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거고 항상 같다고. 이게 지금 A를 기준으로 좌우로 동일한 만큼 떨어뜨린 거예요. A를 가운데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를 정적분하나 걔를 대칭이동시킨 f의 2A 빼기 x를 정적분하나 항상 같은 거고 이들은 누구랑 같냐면 A에서 A 더하기 H까지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정적분한 거랑 같다는 거야. 자, 얘는 내가 그림은 그냥 안 그릴까 해. 사실은 8번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은 안 그릴까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따가 오늘 등장하게 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0에서 예를 들어서 A까지 자, fx dx가 있어. 어떻게 하지? f에 a 빼기 x dx가 있어. 얘를 보시면 얘를 바로 fx로 바꿔줄 수 있다. 바로 돼야 돼. 자, 무슨 짓을 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일이 바뀌었대.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얘들아, 여기서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걸까? 이렇게 바꿨대. 무슨 짓을 한 걸까? x 대신 a 빼기 x를 대입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x 자리에다가 a 빼기 x를 대입한 거거든? 그럼 얘가 되죠? 근데 이 행동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저 맨 앞을 보세요. 자, 오늘의 선생님 수업에 이 빌드업을 봐라. 얘 아름답지 않냐?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 수미상관 보이나? 저기 뭐 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x 대신에 a 빼기 x를 대입했다는 말은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대칭 이동을 해서 얘가 됐다고. 그러니 0에서 a까지 구간에 대해서 동일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0이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 근데 0에서 a까지를 얘를 정적분하나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얘를 정적분하나 0에서 a까지 정적분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지네요, 그죠? 빌드업 오지입니다. 자, 찍어두시고 지금 얘들아 이 정적분 이게 이렇게 대칭성에 대해서 정리를 싹 했죠. 여러분 미적분 할 때도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미적분 할 때도 요거 한 번 더 정리할 거거든요. 미적분 할 때는 한참 나왔잖아요. 올해 겨울방학 때 요거 한 번쯤은 더 정리해 줄 건데 수투할 동안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투할 동안의 대칭성에 대한 정리는 심화 버전 전에는 마지막입니다. 심화 버전 한 번 할 건데 대칭성 지난 시간에 해준 거랑 오늘 해준 거 요것만 알면 대칭성은 다 해결됩니다. 심화 버전 몰라도 웬만 다 풀려요. 대칭성은 요건 여러분 꼭 내 텍스트북 내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셔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있잖아요. 우리가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정적분 값은요. 정적분한 결과값은 실수예요. 알겠죠? 정적분한 결과값은 함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지금처럼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을 시켜버리면 얘는 함수예요. 알겠죠? 이거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x에 관한 함수예요. 알겠죠? x에 관한 함수다. 정적분 범위에 이렇게 미지수 x를 포함시켜버리면 얘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원래 정적분은 보통은 실수값이 나오는데 이건 함수입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당연히 뭔지 여러분 이제는 아는 거 맞죠? 아하, 정적분 첫 시간에 한 거죠? 복귀했어야지요. 저거 뭐지? 이런 표정 지으면은 처맞죠? 처맞기 전에 표정 관리하세요. 처맞기 전에. 자, 이거 반가워야죠. 아, 이거 기억나요 나는 이래야지. 자, 이건 얘를 왜 이렇게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정적분의 정의를 쓰면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근데 대문자 fa가 상수니까 미분하면서 사라지니까 스몰 fx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얘도 이해돼야 돼. 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 끄덕끄덕이 3명이나 생겼어. 끄덕끄덕 해주는 친구들도 고맙지만 이러고 골똘히 바라보는 친구들이 난 더 고마워. 모르는데 끄덕끄덕 하는 게 최악이야.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모르면 모르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이게 왠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유는 자, 이게 ddx 우리가 누구를 미분하는 거냐면 이거 정적분 한 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대문자 f의 qx라니까, 그죠? 이거라고요. 대문자 f의 px예요. 이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얘를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무슨 미분법을 써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죠. 합성함수잖아요.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 쓰면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참. 보자마자 저 합성함수 미분을 썼구나라고 바로 캐치가 된 친구들도 땡큐. 그리고 그게 바로 안 된 친구들도 요거를 보고 이해했으면 땡큐. 자,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x에서 뭐 x 빼기 3까지 ft dt가 있는데 얘를 미분을 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얘는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첫 번째 거는 x 빼기 3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얘 미분해봐야 1이니까. 알겠지? 두 번째 거는 2x가 들어오되 2x의 미분인 2가 추가로 곱해지시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보통 미분해서 계산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준 거고요. 자,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윗끝 아래끝이 모두 다 상수인 유형이에요. 자, 이게 인테그럴 여기랑 여기가 모두 다 상수인 유형. 자, 여기가 둘 다 상수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풀 거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지 말게.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gx는 인테그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것도 fx 있어요. 약간 이 재규적으로 보통 이게 재규적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유형 첫 번째는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입니다.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야. 구간이 상수다. 이 유형 푸는 방법은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쉬워요. a에서 b까지 ft dt를 치환하는 거예요. 상수니까 치환하세요. 치환. 이건 상수야. 이건 상수로 치환을 한다. 이게 이제 해법이에요. 그럼 치환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fx가 이렇게 되죠. k 더하기 gx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아? 얘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선생님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fx니까. 재활용한다. 재활용해 주세요. 아까 썼던 데 층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얘를.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k 더하기 gx. x는 t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저기도 t로 썼으니까 gt. 아니면 얘도 fx dx를 써도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얘가 누구다? k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이거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하면 k 값이 구해져요. 직접 이렇게 gx는 주어질 거니까 계산하시면은 아마 k 값이 구해집니다. k 값 구해지면 그러면 여기 fx를 구할 수 있어서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첫 번째 유형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얘 하나만 들을게요. 여러분 페이지 잘 이해되고 있어? 집중 잘하고 있나? 보기 1번에 1번, 2번 둘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기 꼭 푸세요. 보기 1번에 1번만 해볼게요. 보기 1번에 1번만 지금 해보세요. 보기 1번에 1번. 방금 알려준 대로만 한번 해볼래? 요거 상수로 정의된 거는 못 푸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없거든요. 약간 기본 문제여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얘네들이 되게 쉬운 문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푼다. 그거 되게 곤란해집니다. 꼭 풀 줄 아셔야 돼. 일단은 0에서 2까지 fx dx를 k라고 우선 놔. 그걸 k라고 놔. 그러면 fx는 2x 더하기 k라고 표현되지. 그 fx를 다시 집어넣어. 그 적분기호에다가 재활용한다고 표현했었죠. 내가 구한 그 fx를 적분기호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관계식이 나온다고. k 뭐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 방정식을 풀면 k가 저절로 구해집니다. 계산하면 정적분 계산하면 어떻게 해답이 됐니? 아직 안 됐어? 풀어줄까? 수연이 되니? 아직 안 됐어? 승민이 아직 안 됐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1번의 fx는 2x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fx dx래요. 자,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라. 얘를 k라고 봐. 그러면 fx는 누가 된다? 2x 더하기 k가 된다. 이 구한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fx를. 그럼 2x 더하기 k를 정적분 하래. 얘를 정적분 했더니 누가 나왔다는 거야? k가 나왔다는 거야. 이걸 푼다고요. 이거 적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적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정적분 계산 까먹은 거 아니지? 4 더하기 k k라고. k 값이 구해질 거 아니야. k 값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가 구해진다고. 따라서 fx는 2x 빼기 4야. 기본 문제야. 구조가.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가 상수로 되어 있으면 치환을 해라. 그럼 fx가 구해질 건데 걔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다. 이 재활용이 핵심이야. 재활용이 핵심이다. 자, 그리고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요 상수로 정의된 상수 밑끝 아래 끝이 상수인 정적분이 2개씩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2개. 하나가 아니라 2개. 그때는 A, B 이렇게 2개도 둘 다 다른 상수를 치환해버리면 돼요. 둘 다 따로따로 상수로 치환하면 돼요. 정적분이 2개 나오면. 알겠지? 됐지? 자, 얘는 별거 아니야. 자, 이제 유형 2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자, 유형 2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는, 자, fx라고 하면 그렇겠다. 자, gx가 있는데, gx가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뭐 px.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뭐가 왔어? 변수가 왔어. 변수가 왔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상수일 때는 상수를 통째로 치환하면 비교적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유형을 크게 안 벗어나서 거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려요. 근데 이 아이는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다 우리가 완전히 섭렵을 하셔야 돼. 자, 변수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행동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양변에 x에 a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여기 GA는 자 여기다 여러분 a를 넣었다고 쳐볼래. x에다 a 대입한 거야. 여기다 a 넣어보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정적분의 성질에다가 이거 안 해줬지. 그죠? 이거 정적분의 성질이 원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뭔지 뭐죠? 0이죠. 얘 괜찮아? 0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적분의 성질 1번을 나오는 건데 1번. 그거 내가 안 해줬어. 자씨. x에다 a를 넣으면 얘는 0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관계식이니까 x는 a를 대입한다라는 이 행동을 초기값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초기값을 대입한다. 첫 번째 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a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을 때 얘랑 같아지게 해주는 x를 일단 대입해서 조건을 하나 구하는 거야. 초기 조건. 초기 값을 넣어서 초기 조건을 하나 구하는 거야. 조건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할 행동이 x로 미분이에요. 이 2가지 행동이 세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면을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fx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자, 이 2가지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이거를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게요. 유형 2의 1번. 얘도 그냥 한번 좀 들어볼까요? 비슷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4번 볼까요? 보기 4번의 1번. 이거 그냥 선생님이 해볼게. 인테그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a에서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x제곱 빼기 3x 빼기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뭐야? x에다가 a를 대입해. 그럼 좌변은 0 되죠? a제곱 빼기 3a 빼기 4. 그러니까 a 빼기 4랑 a 더하기 1이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네, 2가지가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fx를 구하는 거야. 양변을 미분을 해. 이거는 양변 미분. 양변 미분. x로 미분이에요. x로 미분하면 좌변 fx 되고 우변은 2x 빼기 3. 그래서 fx도 구했고 a도 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괜찮을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입니다. 두 번째. 그치. 이거였죠? 아이씨, 잠깐만. 정의된 함수. 이게 제목이었고,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t dt. 얘를 x로 미분하면 요게 됩니다. 얘가 x에 가는 함수라고. 얘가 x에 가는 함수를 x로 미분했다 이런 뜻이었죠? 찍어주세요. 유형 2 계속되는 거야. 유형 2가 1번, 2번, 3번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유형 2 두 번째. 첫 번째 버전은 그냥 저렇게 그냥 정직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버전은 인테그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여기 이제 그냥 ft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의 예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저기서 배운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첫째 x는 a인데 있대. 초기값 좌변은 a고 g고 여기 0 되고 그죠? a 넣으면 어차피 0입니다. 우변은 P'A죠. 이렇게. 초기 조건 하나 나왔어. 두 번째 뭐해라? 양면 미분이에요. 또 x로 미분하세요. G'X. 자, 이제 저 녀석은 미분하면 뭐가 될까? 얘야. 얘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fx? b 해담아 뭐가 되겠어? 은서? xfx. 그래 은서. 좋아, 훌륭해. xfx가 되죠. 자, 이게 여러분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까워. 자, 봐봐. 근데 원래 그랬죠. 내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은 어차피 수학적인 센스는 별로 없으니까 경험으로 커버하자고. 그러니까 센스가 너무 없는 거야. 야, 이게 얘를 내가 미분하면 t 자리에 x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ft가 지랄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여기가 t에 가는 함수면 fx가 된다라는 말은 t 자리에 x가 치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t 대신에 x를 쑤셔 넣으란 소리라고요. 흔히 이 ft가 흔히 많이 복잡해요. 흔히 일부러 여러분은 현혹시킵니다. 이 ft를 상당히 지저분하게 써줘요. 얘를 매우 지저분하게. 상관없고 그냥 t 자리에 x를 쳐 넣으시라고. 쳐 넣으라고. 그냥 여기 넣으면 되는데 TFT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나 센스도 없어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렇잖아. 우리도 원래 센스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경험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내가 써주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안 해주면 너희는 이제 혼자 할 때는 힘들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t제곱 ft가 나오면 그냥 x제곱 f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에다가 다 x 집어 넣어준다. 그냥 그거예요. 간단하죠? 세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까지는 별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t 자리에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여기가 xft예요. 자, 일단 x에다 a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미분할 때가 문제인데, 자, 저거를 딱 미분하면 그냥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냐 이거지. 그냥 x t 자리 x만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야. 되게 불편한 거 맞지?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불편하긴 해야 돼. 불편해야 돼. 이거는 되게 편해야 되고, 얘는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가져야 돼. 이거 x 때문에 불편하기라도 해야 돼. 그래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알겠죠? 불편해야 됩니다. 자, 불편한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적분 변수가 t잖아. 그럼 얘는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이 적분에서는. 적어도 이 인테그럴 내에서는 x는 상수 취급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x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이해되나? 그럼 복귀 노트에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상수 취급이 된 거야. t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다시 바라볼 거거든. 그럼 얘를 미분할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미분하면 될까? 곱의 미분입니다. 곱의 미분인 거야. 얘랑 곱해져 있잖아. 얘가 함수라니까. 곱의 미분으로 미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x는 a에 대입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하시면 되고, 이건 안 적을게요 따로. x로 미분할 때 무슨 미분이 들어간다? 곱미분이 들어간다. 곱미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g 프라임 x. 자, 이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시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1 됐고 뒤에 거 그대로 쓴 거야.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돼요. 얘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고 했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 됐어요? 네 번째. 어떻게 이거 이해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뭐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참, 선생님, 이거 요 얘기는 해야겠다. 여기 적분기호가 한 번 더 남았죠? 그쵸? 적분기호가 한 번 더 남았죠? 그쵸? 이렇게 적분기호 한 번 더 남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초기치를 한 번 더 넣어요. x에다 a를 또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또 x로 미분하세요. 한 번 더 미분해야 적분기호가 완전히 나가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이거를 내가 초기값이라고 했잖아. 초기값을 처음에 한번 대입했죠. 그런데 적분기호가 남잖아요. 그럼 보너스 원샷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되게 좋은 게요, 별 수고 없이 조건을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별로 수고가 그냥 대입만 하면은 얘가 0 되니까 대입을 딱 했더니 어떤 조건이 하나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지수 하나가 해결됩니다. 초기값 대입하면서 바로. 그리고 미분을 했더니 얘가 또 남았어. 그럼 또 초기값을 또 넣어. 그럼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보너스 원샷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분을 한 번 더 해서 얘를 또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괜찮지?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자, gx가 있는데 얘가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a에서 x가 아니라 얘는 좀 0으로 좀 한정 지을게요. 자, 0에서 x까지 x 빼기 t ft dt. 이건 뒤에는 안 적을게. 이렇게만 할게. 자, 얘가 되게 유명한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냥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될 아주 유명한 함수야. 아주 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함수야.
자, 요게 등장을 했어.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돼, 우선. 자, 불편한 게 누구다? x가 불편한 거야. x만 없었어도 나는 초기치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일 거야. 초기치 대입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x만 없었으면 미분하면은 t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야. 저놈의 x를 어떻게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나의 목표여야 돼. x를. 저 x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죠. 분배. 분배해서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그냥 바로 쓸까요? 빼기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t, dt 분배를 했습니다. 초기치 대입하는 건 그냥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세요. x에다 0 대입하는 거 기본이니까 말 안 하게 더 이상. 여기서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거야. 미분. 자, 미분할 때 이거 아까 봤죠? 어떻게 하는지. 얘는 바깥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미분한다 그랬지. 곱미분 들어갑니다. 곱미분 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fx 되죠. 괜찮아? 얘를 앞으로 끄집어냈다고. 얘를 앞으로 끄집어낸 상태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상태에서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놔둔 거고. 앞에 거 놔두고 요거 미분한 게 뭐라고? fx라며. 그치? 자, 이렇게 됐죠. 빼기 이거 미분하시면 xfx죠. 오,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필연. 이 녀석은 항상 이렇게 돼요. 자, 봐. 한 번 미분했더니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와.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더블 프라임은 괜찮죠? 두 번 미분했던 뜻이야. 그럼 뭐가 돼? fx가 돼요. 오. 자, 이건 물론 초기값을 두 번 넣을 수 있어요. 처음에 초기값 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초기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 기본이고요. 한 번 넣을 수 있고 여기다도 x에다 0을 또 대입할 수 있어요. x에다 0 대입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을 두 번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미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주 유명한 함수라고 했어. 이 함수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한 번 미분하면 얘는 이 모양 자체를 암기하세요.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자, 한 번 미분하면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t dt. 얘는 사실은 a든 0이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얘가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fx가 되는 아주 유명한 함수예요. 두 번 미분하면 fx 되는 함수니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함수다. 두 번 미분하면 fx가 된다. 저걸 딱 보시면 그냥 반가우면 돼. 반가우면 되는 거야. 이거 두 번 미분하면 fx 되는데? 알고 있는 거야, 결과를 그냥.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이거는 얘는 사실은 살짝 수투 과정에 잘 안 나오거든요. 얘는 안 나오는데 그냥 나는 항상 언급을 해. 수투 과정에서 안 나오고 미적분 과정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제 쓸게요. 굉장히 불편한 거 맞아? 몹시 불편하죠. 말도 안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저 x 빼기 t를 무슨 수로 빼낼 거야. x를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며. 저거 어떻게 빼내. 이거 몹시 불편한 거야. 근데 얘가 바로 저놈과 항상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같아요. 지금 얘랑 똑같아요. 다만 얘가 x라는 여기가 0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훌륭하다. 이거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아주 훌륭했어. 자, t는 2분의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자, 적분 구간이 0에서 x였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자, 까먹었겠죠? 우린 잘 까먹잖아. 기억나시죠? x 대신에 a 빼기 x를 대입하면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니 이 적분 구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치? 자, 나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t 대신에 자, 이건 t라는 함수니까 x는 상수 취급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t 대신에 x 빼기 t를 대입을 해서 이런 대칭 이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x까지의 정적분이 구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t 대신에 x 빼기 t 대입하면 얘는 ft가 되고요. 얘는 얘가 돼요. 괜찮아?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수투에서 잘 안 내요. 자, 솔직히 이거 수투에서 안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은 고1 때 한 거란 말이야. 그죠? 얘를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얘는 맨날 나오고 얘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내용 소재고 얘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얘를 치환적분으로 극복을 하거든요. 미적분에서는 치환적분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나 개념서나 이런 데는 다 이게 나오면 치환적분으로 풀으라고 이게 이제 풀이가 나와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주장하는 거죠. 전혀. 이거는 치환적분 안 하고도 얘가 얘인 걸 바로 알아야 나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수투에서 나와도 되잖아? 근데 수투에서 출제를 안 해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걸 모른다. 진짜예요. 얘가 이렇게 바로 대칭이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그게 팩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출제가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예요. 수투에서는 미적분을 위해서 그냥 미리 보기.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폭넓게 알자.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극한하고 이제 결부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자 흔히 요 ft는 매우 복잡하게 줘요. 이거 되게 복잡하게 줍니다. 보통 되게 복잡하게 줄 거예요. 아마 ft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애들 기를 확 죽이거든 이 문제가. 자, 요거 나오면 이 계산이 답이 뭐냐? FA예요. FA란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이유는 그렇지? 자, 요 자체를 대문자 fx라고 생각해봐. 대문자 fx라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fa가 0이지. 그러니까 이거 빼기 0이 fa 빼기 fa 미분계수 정의로 괜찮아? 미분계수 정의로. 그래서 바로 fa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피탈 정리를 선생님이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해줬는데 사실은 로피탈 정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은 선생님이. 근데 오늘은 로피탈 정리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그러니까 요 함수 안에 있는 함수에다가 a 대입한 게 답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미분하면 스몰 fx니까 미분을 한 다음에 a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이해돼요? 얘를 대문자 fx라고 놨어.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잖아. 그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거야. 미분계수라고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거의 답은 어차피 누구냐면 f 프라임 a라고. 근데 f 프라임 a가 스몰 f a잖아요, 그렇죠? 스몰 f잖아 이거의 미분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일곱 번째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t dt의 그래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에서의 어떤 그 컨셉이 이거 거의 뭐 요걸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계산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은 기본 계산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사실은 출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프로. 자, 얘를 내가 잠깐 gx라고 놔볼게. 자, 이거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자, 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있습니다. 한 이쯤을 a라고 한번 해볼게. fx가 있어요. 이거의 정적분이 의미하는 거는 대충 예를 들어 x가 이쯤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일 거고, x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 정적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일 거고,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겠고, x가 요 왼쪽에 있으면 a에서 x까지 요 정적분일 거고, 이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넓이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넓이로 해석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는 아닌데 잘 안 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의 미분이 얘잖아. 도함수죠. fx의 이 주어진 그래프가 g의 미분이잖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시함수를 그릴 수 있다며. 감소죠? 누가 넓이가 큰지 모르니까 이 넓이가 큰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넓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넓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함수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원시함수 그리는 거는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함수에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 정확히 하면 그것도 맞고 x축을 그릴 수 있다. 얘들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우리가 원시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줄 알잖아. 근데 x축은 함부로 그릴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 승민아 졸려. x축을 원래 함부로 그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x축을 그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 GA가 얼마야 지금? 0이잖아. 이것 때문에 x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네, 저절로 x축이 생성된다고요. 지금 여기를 a라고 내가 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나온다고.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압도적인 출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일단 앞에까지는 계산, 이런 거를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선생님이 원래는 뭐 시간이 좀 있었으면 문제도 좀 풀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워낙에 좀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의 못 풀어줬고,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 볼 건데, 너무 많이 내면 안 되잖아? 내일 수요일? 수요일 정규서 내일 볼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희가 398쪽까지는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398쪽까지 어때요? 아, 여기 단원종합이 하나 껴있구나. 단원종합이 껴있네. 근데 단원종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네요. 네, 그러네? 좋아, 이건 어때? 그러면 어차피 이 370쪽부터거든요. 370쪽부터인데 단원종합은 베이직만 하고, 그거 괜찮아? 단원종합은 베이직만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398쪽까지. 내일 밤이니까 그래도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잖아.
자, 그렇게 해볼게요. 참고로 선생님 이렇게 배웠는데 저거 약간 잘 안 풀리는데요. 실제로 여기 저기 발전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발전 문제 일부는 많이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건 질문 받아야 되니까 그 외라도 잘 풀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